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수를 현재 20개에서 18개로 줄인다. 카라바오컵과 커뮤니티 실드를 폐지한다. 프리미어리그에 가장 오래 머문 9개 클럽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다. 이른바 빅픽처 프로젝트가 화제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인데요. 빅픽처란 큰 그림이라는 뜻이죠. 프리미어리그가 큰 그림을 다시 그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외신을 뒤덮었던 주말이었습니다. 말을 다시 해야겠네요.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개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를 개혁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떠들썩한 개혁안의 주체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의 두 명문 클럽들입니다. 오늘은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개혁안의 세부 내용, 그리고 이들이 대체 왜 잘 나가는 프리미어리그를 이렇게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1830년이죠.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운행한 구간이 바로 맨체스터와 리버풀 이 두 도시를 오가는 철로였다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리버풀 항구를 통해서 자재를 들이고 또 물건을 수출하던 맨체스터의 공장들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의 중심이었습니다. 두 도시는 산업혁명 전후로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받고 또 이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축구로 이어지면서 맨유와 리버풀의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잉글랜드 축구 최대의 라이벌로 불리는 두 팀에게는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1부 리그 우승을 많이 차지한 팀들이라는 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 창설 이후 13회를 포함해서 총 20번 우승을 했고요.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딱 한 번, 지난 시즌이죠. 이 한 번을 포함해서 총 19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둘이 따낸 리그 우승 트로피를 합치면 무려 39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3위 아스날이 13번, 4위 에버튼이 9번, 5위 에스턴 빌라가 7번입니다. 다음은 두 팀 소유주의 국적입니다. 두 클럽 모두 영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리버풀은 펜웨이 스포츠 그룹, 약칭 FSG의 소유입니다. 미국 회사죠. FSG의 존 헨리 회장이 리버풀과 홈구장 안필드를 모두 인수한 게 지난 2010년의 일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죠. 맨유 역시 미국인 소유의 클럽이 된 지 오래입니다. 2003년부터 맨유 주식을 사모기 시작했던 미국의 사업가 말콤 글레이저 가문이 2005년에 맨유의 주인이 됐으니까요. 주식회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대 주주가 된 건데 이 리버풀보다 더 오래됐네요. 15년이 지났으니까요. 아니 프리미어리그 개혁 얘기한다면서 왜 딴소리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얘기들이어서 제가 좀 길게 소개를 했습니다. 영국 최대 라이벌 구단을 이끄는 미국인 사업가들이 어쩐 일인지 두 손을 맞잡고 프리미어리그 개혁을 꿈꾼다? 어떠십니까? 이렇게만 들어도 이게 그렇게 축구의 이상을 쫓는 그런 작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 클럽의 공통점은 이들이 가진 최대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저 많은 우승 트로피는 두 클럽이 엄청난 팬 베이스 그리고 명문팀으로서의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미국인 구단주들이 갖고 있는 사업성과 돈,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문 구단이 손잡고 무언가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거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뜻인 거죠. 이 둘이 손잡고 만든 개혁안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영상 맨 앞에 이제 언급했던 내용은 프리미어리그 상위 랭커들, 그러니까 이른바 빅클럽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 숫자를 줄이고 대회 수도 줄여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스케줄을 확보하는 이게 이제 그 큰 그림, 그러니까 빅픽처의 주된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리그 규정 변경이나 새로운 규정의 도입 같은 것을 빅클럽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총 20개 클럽 가운데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14개 클럽이 찬성을 해야만 규정을 바꾼다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빅픽처 프로젝트가 준비한 개혁안에 따르면 팀이 줄어드니까 전체가 이제 18개 클럽이죠. 18개 클럽 가운데 대체로 뜻이 같은 이 9개 클럽끼리 다수결을 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9개 클럽들, 그러니까 장기 근속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9개 클럽들에게만 이 표결권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클럽의 뜻대로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들 이제 개혁안의 일부 이 그 두 번째 분류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군을 좀 포섭하기 위한 전략적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연적으로는 하위 리그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의 피라미드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공생, 함께 살기, 상생 프로젝트 뭐 이런 거죠. 이른바 명분 쌓기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FL에 2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 3,700억 원을 즉시 지급한다. EFL은 이제 잉글리시 풋볼 리그죠. 2, 3, 4부 리그를 관장하는 운영비를 제외한 프리미어리그 전체 매출의 25%를 매년 EFL에 제공한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최하위 팀 3개, 그러니까 18, 19, 20위가 바로 강등이 되고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는 1, 2위가 직접 승격, 3, 4, 5, 6위가 플레이오프를 해서 그 중에 한 팀이 올라오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게 승강 플레이오프를 도입하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떨어지는 팀이 2개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밑에서 올라온 팀하고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잔류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프리미어리그의 낮은 순위권 팀들, 나아가서는 빅클럽들도 부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빅클럽들이 좀 더 상위 리그에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방안인 거죠. 자, 이 둘로 나뉜 개혁안은 예상대로 각기 다른 단체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 근속 9개 클럽에 포함되지 못한 클럽들, 그러니까 탑6라고 부르고 있는 뭐 리버풀, 맨유,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첼시 이 6개 팀에 에버튼,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이렇게 9개 클럽, 이 외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이 개혁안에 찬성하기가 좀 어렵죠. 게다가 웨스트햄을 비롯한 몇몇 클럽들은 자기들이 이제 9개 클럽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방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보니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클럽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38라운드에서 34라운드로 리그 경기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리그 홈 경기 수도 이제 2경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홈 경기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각 팀들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주요 매출원이 이제 매치데이 수익에서 나오는데 이게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수익 구조, 매출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3등분이 되어 있죠. 하나는 TV 중계권료 수익, 하나는 매치데이 수익, 또 하나는 스폰서십 수익인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매치데이 수익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게다가 중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등 위험이 커집니다. 기존 체제에서는 17위를 해도 잔류를 하는데 개혁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16위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5위부터가 이제 안정권이 되니까요. 이런 이유로 중하위권 클럽들도 딱히 이 안에 찬성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프리미어리그와 FA 역시도 이 안에 반대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존재 가치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FA,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 축구협회 역시 빅클럽 중심으로 돌아가는 축구 환경을 찬성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프로젝트 빅픽처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그게 기우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빅클럽들이 벌어서 하위리그 클럽들을 돕는 구조가 결국에는 모두를 살줄 거다, 파이를 키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느 쪽이 오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시도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이 과감한 개혁안을 빅클럽들이 준비하고 또 지지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빅클럽들이 이걸 지지하는 이유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지금 이른바 빅클럽들은 매출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국 리그, 자국 시장은 이미 거의 다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의 비중을 자국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이렇게 넓히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빅클럽들이 해왔던 거죠. 뭐 월드 투어라던가 아니면 중계권의 어떤 확장이라던가, 지금은 아시아나 이런 다른 대륙에서도 중계권 수익을 많이 벌고 있지만 제가 MBC ESPN에서 중계를 하던 그 시절만 해도 중계권료가 쌌어요. 그러니까 중계를 가급적 많은 나라에 보내서 팬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단계가 필요했던 거죠. 이처럼 지금 빅클럽들은 자국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매출의 비중을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보된 팬들이 아니라 새로운 팬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고 해외 시장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벤투스, 이탈리아 최고 명문팀인 유벤투스의 아닐리 회장도 말을 했듯이 빅클럽들은 자국의 악팀들과 붙는 경기 숫자는 좀 줄이길 원합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매출을 좀 덜 발생시키니까요. 그 대신에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시도가 되어왔던 유러피안 슈퍼리그 창설처럼 국제적인 어떤 무대의 확장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픽처 프로젝트는 리그시아,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모두 주말로 고정을 해버리고 주중을 싹 비운 다음에 그 주중 일정을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뭐 국제적인 어떤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참가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짜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이 안 되는 카라바오컵이나 커뮤니티 실드 뭐 이런 대회들을 좀 없애고 돈 되는 경기를 더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빅픽처라는 거죠. 유럽의 프로축구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빅클럽들의 뜻대로만 이게 진행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픽처의 기획자들은 더 아래를 보게 된 거죠.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위 리그에 돈을 막 퍼주면서 자기들은 그보다 더 벌 수 있으니까 이 하위 리그 팀들 숫자가 훨씬 많고 명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는, 예. 안 그래도 코로나19 이후로 더 살림살이가 나빠진 하위 리그 클럽들 같은 경우에 당장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지원책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하위 리그 클럽들의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이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빅픽처에 포함을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리버풀 대표이사이자 현재 EFL, 잉글랜드 풋볼 리그 회장을 맡고 있는 릭 페리가 이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치 않습니다. 페리 회장은 한간에 이 개혁안의 실질적인 이반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프로젝트 빅픽처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사진 이제 가운데가 리버풀 사장 시절에 대표이사 시절의 릭 페리입니다. 양옆에 있는 목도리 할아버지들은 전 구단주인 질레트하고 이제 힉스 씨인데요. 자, 아무튼 이 하위리그 클럽들은 이 개혁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뭐 이 프로젝트가 하위 클럽들이 거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전체 매출의 25%를 매년 지급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도 안정성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클럽들이 더 벌기 위해 추진하는 개혁안들이 저는 아마 언젠가는 실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돈을 가진 이들이 명분을 쌓기 시작을 하면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굉장히 좀 파격적인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고 현지에서는 뭐 2년 뒤부터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발판 삼아서 빅클럽들이 어떤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과 함께 좀 지켜보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폴리TV의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